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 에브리띵 한국 문화의 흥망성쇠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지의 한류 칼럼이 올라왔는데 엄청난 장문의 칼럼이라 부득이하게 3편으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1편은 K-팝 위주로 이야기하고 2편은 K-드라마 위주, 3편은 전반적인 한류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디언즈의 이런 특별 한류 칼럼이 올라온 이유는 개인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블랙핑크, 에스파, NCT 127 등 K-팝이 미국과 영국 음악 차트에 다시 재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국 가디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강 바로 북쪽에 있는 펑키한 새 오피스타워 꼭대기 근처에 있는 거대한 댄스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문화운동 중 하나인 한국 대중음악 현상인 K-팝을 발명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본고지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의 이미지로 히트 팩토리를 만듭니다. SM 컬처 유니버스는 원래 가수와 DJ로 짧은 경력을 쌓은 후 198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수만이라는 한국 대중기업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꿈꾸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에서 현재 CEO가 된 그의 조카 크리스 리가 이 꿈이 현실된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K-팝 아이돌이 아시아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최근 K-팝퍼 방탄소년단의 비범한 성공 이후 라이벌 대기업 하이브가 관리하는 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 그들은 전세계 구석구석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SM은 11세 이상의 보이밴드와 걸밴드의 새로운 멤버를 매년 장기 계약으로 모집하고 이 건물이 가상의 집이 됩니다. 모든 공간이 기자회견, 팬채팅 및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무대 세트가 있는 내부, 외부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층은 아티스트의 집으로 아이돌이 휴식하거나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작곡가가 돌아가면서 글로벌 사운드를 만드는 송캠프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작업에 대해 신인들에게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림픽 팀에 있었다면 훈련을 받아야 했고 우리는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계 최고를 원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받고 그들은 다양한 청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인성을 갖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제품 중 하나는 우리의 대화에 합류한 태용입니다. 태용은 그룹 NCT 127의 리더입니다. NCT의 마지막 앨범 스티커가 미국 빌보드 차트 3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보이그룹과 걸그룹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태용의 외모는 아바타 같은 무결점 안색 그리고 일종의 만찍남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 서울 거리에서 SM 탤런트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외모로 주목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태용은 당시 나는 춤을 잘 추지 못했고 또 랩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최고의 댄서, 훌륭한 래퍼입니다. 그는 이 건물의 연습실에서 살았습니다. 태용은 27세이지만 17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NCT 127의 리더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태용은 부분적으로 팬들이 아이돌의 가상 버전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게이머의 꿈의 풍경인 디지털 메타버스를 통해 NCT 127의 팬 커뮤니티와 거의 매일매일 접촉하고 있습니다. 2년 전 SM은 4명의 실제 멤버와 4명의 아바타 멤버로 구성된 새로운 걸그룹 에스파를 출시했습니다. 각 멤버는 상세한 배경 스토리와 가상 생활을 갖추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망은 온라인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NCT 127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이밴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들 중 9명이 있고 그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계의 모든 곳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에도 NCT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SM은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에 관련된 그룹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목표는 온라인 콘서트 2.0 버전입니다. SM 공연의 명단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라이브 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5,600만 명의 양방향 라이브 스트리밍 청중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K-팝은 부모가 자녀들이 안전한 손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적이거나 마약, 클럽에 대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을 팝니다. 그 정치는 K-팝 팬 군단을 우상을 탐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K-팝 스타가 온라인 학대의 표적이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BTS와 NCT의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비평과 트롤에 대한 24시간 철야 집회와 법적 대응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돌 이름으로 자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유엔 기후 변화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K-팝은 유리하게도 그룹을 친절과 포용으로 보호하며 반란에 덜 관심 있는 세대에게 어필합니다. 내가 그의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에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의 스크린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2000년 상하이 콘서트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밴드 H.O.T는 베이징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었고 신문 헤드라인은 한류라는 한류의 단어를 창조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 대표는 말하며 배낭에 태극기를 꿰매고 있는 중국인 군중을 확대합니다. 그 깃발이 붙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한국이 멋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게임, TV, 패션, 음식 분야에서 번성한 한국적 멋스러움의 집합적 결과는 이달 말 런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한류 전시회로 이어집니다. K-팝 기획사를 방문한 것은 이 도시의 빨리빨리의 원칙에 따라 서울을 통한 빠른 여행의 일환으로 그 한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류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 SM 이수만은 한국 연예산업이 문화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효과적인 소프트파워가 특히 영국과 미국의 문화수출이 과거 경제제국 건설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모델은 문화우선 경제성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적인 멋이라는 아이디어를 수출하고 삼성과 LG, 현대와 기아가 혜택을 얻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다음 칼럼 내용은 2편과 3편에 계속됩니다. 다음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태풍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